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는 시간이죠. 절대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제와 같습니다. 네, 업종보다는 종목을 계속 보자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살피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830을, 제가 하단 대형주 매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나서,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고, 이제 요 구간에서 제 전략 참고하셔서, 이제 대형주 매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켜봐야 될 숫자가 이제 하나 남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050하고 그 다음에 2830 싸게 사서 사야 될 자리를 2840 거품이 제거된 자리에서 공략해야 될 기준으로 2830을 여러분들에게 11월 초에 말씀을 좀 드리고 요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 이제 남아있는 건 3050 요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3050에다 선을 긋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3050이 돌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포트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반드시 IT 대형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돌파하기 전에 속가내기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저는 현재 시장 자체가 여전히 유동성 축소 구간이라고 저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전체에 대한 지수에 대한 이런 흔들림을 신경 쓰기보다는 종목 자체에 대한 가격을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배터리에서도 종목들의 위치가 다르고 IT 반도체에서도 이 위치가 다르고요. 가격도 다르고요. 게임즈에서도 가격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언택트도 다르고 바이오 제약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연말 연초는 낙폭주들 가운데서 역발상 투자 전략이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뭐 전략의 변화가 있다거나 눈에 띄는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들 짚어주세요. 앵커님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뭐 종목 하나만 물어보세요. 뭐 시청자분들 최근 들어서 제일 궁금해하시게 생각하시는 거. 그동안에 제약바이오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올릭스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걸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IT 종목군들이 재차 좀 쉬어가는 모습이어서 그러면 수익권 내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좀 더 버티는 게 좋을지 챙기고 다시 좀 기회를 노려볼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먼저 OLED하고 이제 IT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TV 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져갈지 말지 이거는 종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OLED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OLED죠. 이들 종목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격 조정이 지금 자리보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병행을 하시거나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 다시 주가가 아래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QD 디스플레이 하이엔드급의 전략을 변화했었어요. 미니 LED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주가의 밸류가 다운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줄어들 테니까.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거나 수익 병행을 하셔야 된다. 일부 쭉 기다리는 게 맞다. OLED는 싸게 살 생각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더 가져가도 될까? 수익 실현을 해도 될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되는 가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자 69,000원이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자리로 이야기했던 자리가 97,000원, 103,000원이죠. 그죠? 이들 주식 잠깐 쉬는 흐름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고점은 올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2분기부터 차세대 인텔 CPU에 탑재되는 DDR5가 신규로 들어가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업체,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조정이 나오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코미코가 있고 월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월덱스가 좀 가다가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다면 월덱스하고 코미코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잘 보셨다가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전저점 깨지거나 장대 연봉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악재가 나오면 만약에 무게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뭐 추세도 다 깨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를 반가워하셔라. 예, 그때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미코가 저는 붕괴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붕괴되고 악재 나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예, 이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82만 원 방어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바이오제약 쪽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고 플랫폼 위주로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2만 원대 이상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정도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섹터들은 아니고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 마당과 같은 역할이에요. 바이오제약에 대한 센티가 유지되기 위해서. 왜 플랫폼 위주로 가야 되느냐? 삼성이 CM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에서 CDMO로 가려고 합니다. SK가 CMO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CDMO 사업으로 방향을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CDMO 업체도 어떻게든 늘리고 있죠. CMO와 CDMO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CMO하고 CDMO는 요 D가 디벨롭이거든요. 기술이에요. 폭스콘이냐 TSMC냐. 단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냐 아니면 TSMC처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냐. 그런 밸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즉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CJ 같은 이런 기업들이 CDMO로 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기술을 키우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의 전체 100군데 가운데 30군데, 약 30%는 세포 치료제 쪽을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R&D 쪽으로 30%의 비중은 어디에 연구해요? 세포 치료제를 연구해요. 왜? 미국 FDA가 20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최근 들어서 R&D나 M&A 쪽 밀리고 있는 업체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관련된 업체는 3개가 있어요. NK맥스, 그 다음에 GC셀,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근데 저는 차바이오텍보다는 GC셀이나 NK맥스 이쪽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SK가 CJ 그룹이 CDM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쪽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었을 때 키우고 있는 분야가 mRNA와 ADC 분야, 약물 전달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형 변형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지 대중화가 가능해요. 내가 반대해도 돈이 있는 기업들이 절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거 순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배터리 관련된 이 업체들이 미래차로 전기차를 했는데 그걸 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이 클라우드로 가고 서버로 가겠다 했는데 그걸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에 편승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런 흐름들이 결정이 되면 싸게 사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mRNA 관련된 플랫폼과 ADC 플랫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물건은 전 4개가 있다고 봅니다. 올릭스 39,500원. 요거 제압되면 기본 회복되는 가격 얼마? 44,000원에서 45,000원. 요거 2개월 이상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에스티팜 95,500원. 사야 되는 자리에 그냥.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전. 이들 종목이 바이오 제약 중형주급 이쪽에서 저는 물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릭스는 44,000원대에서 이제 45,000원에 대한 안착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럽 소재 관련된 간략 기술의 성행 여부에 따라서 레벨업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차익 실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종목 4개를 잘 순환매로 활용하시면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정말 우리가 실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레오캠 바이오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업체들은 원래는 2015년도, 이때 2016년도 바이오제약에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성 신약 위주 쪽으로 바이오제약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들 업체들은 이제 ADC 플랫폼을 키우기 시작을 해서
다른 바이오 제약하고 좀 다르게 임상실험 실패해서 오는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사업 영위를 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포슌제약이라든지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익수자 테라퓨틱스라든지 시톤 파마슈티컬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실적 기술 수출도 했고 요번에 네, 이쪽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